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제3단원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할 거고, 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 이제 수업 시간에 와서 하는 쪽으로 할 텐데, 자, 이제 지난 시간, 월요일에 이제 참석을 했던 친구들은 이미 들었겠지만, 이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단어는 상당히 다른 단원보다도 좀 더 많이 개념에 대한 걸 많이 요구를 합니다. 특히 시험 문제도 그렇고, 단원에 딸려있는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개념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천천히 쌤이 뭐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사실,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인데, 크게 보면은 그게 이제 표현 방식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나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열심히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듣다 보면은 이게 뒷부분에 가서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양이 많다고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잘 듣고, 이게 다 하나의 내용이라는 걸 쌤이 이제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쉬운 거 한다고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이 미분계수 도함수 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울기라는 게 우리 수학에서 기울기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쵸? 기울기라는 게 무엇인가? 직선이 일단 나와야겠죠, 그죠? 직선에서 그 기울어진 정도를 필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으세요. 자, 직선에서 기울어진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거, 그것을 우리가 기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직선 위에 쌤이 두 점을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두 점을 잡습니다. 그것을 이제 A랑 B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정점 박시차로 잘 들으세요. 점 A에서 점 B까지 이동을 하는 동안, 다시 점 A가 점 B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X가 얼마만치 변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점 A의 X좌표는 여기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점 B의 X좌표가 여기잖아, 그지? 그럼 점 A가 점 B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X가 얼마만치 변했는가? 이만만치 변했다는 거 바로 볼 수가 있죠, 그쵸? 이만큼. 이해되나요? 자, 그것을 점 A가 점 B까지 이동하는 동안 X가 얼마만치 변했는가? 그것을 X의 증가분이라고 하는데, 그 증가분에서 가짜를 빼서 X의 증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X의 증분이 뭐다? 점 A가 점 B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X가 얼마만치 변했는가? 그것을 X의 우리가 증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X의 증분은 또 기호가 있는데, X 앞에다가 델타 표시를 써가지고 델타 X, 이렇게 읽을 땐 델타 X 이렇게 읽고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델타 X 뜻하는 게 뭐라고? X의 증분, 즉 점 A가 점 B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X가 얼마만치 변하는가. 이해되겠어요? 네. 그러면 점 A가 점 B까지 이동하는데 Y가 얼마만치 변했는가? 그것은 이만큼 변했죠, 그쵸? 그것은 당연히 Y의 증가분이니까 Y의 증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것이고, 기호로는 Y 앞에 델타를 써서 델타 Y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델타 X분의 X가 변한 그 양이죠, 그쵸? 그분의 델타 Y라는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거야, 그치? 뭐 이것분의 이거. 근데 이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직선에서 어떻게 됩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죠. 이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게. 그쵸? 그래서 이 델타 X분의 델타 Y는 어떻게 됩니까? 두 점 A, B를 지나는 저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를 하게 된다. 델타 X분의 델타 Y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지우고. 자, 이번에는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 단원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이 내용을 곡선으로 이제 확장을 시키게 됩니다. 곡선. 여기 곡선, 구부러진 선을 곡선이라고 하죠. 자, 근데 접근 방식은 비슷해요. 곡선에서도 똑같이 두 개의 점을 잡은 거예요. 곡선 위에 두 점을 잡아서 A, B라고 합시다. 자, 그때 여기에서도 점 A가 곡선을 따라서, 정신 바짝 차리고요. 점 A가 곡선을 따라서 B까지 이동했을 때 이때도 델타 X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잘 보세요. X축, Y축 미리 그어볼까?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점 A의 X좌표는 여기잖아, 그치? 그리고 점 B의 X좌표는 여기죠. 그때 우리가 점 A가 점 B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X가 얼마만치 변하는가? 즉 델타 X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때도. 그쵸? 이해되죠? 그 다음에 Y가 얼마만치 변하는가? 델타 Y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야. 이게 델타 Y죠, 그쵸? 이해되나요? 네.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값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근데 이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값은 방금 전 직선에서 봤지만 어떤 뜻을 가졌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져? 두 점 A, B를 지나는 자 직선의 기울기죠. 그쵸? 직선의 기울기. 이해되나요? 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직선의 기울기였어. 그런데 생각해봐. 이 직선이라는 것은, 이 파란 직선이라는 거는 사실 이 원래 있던 곡선이죠. 우리가 곡선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이 곡선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직선입니다. 이 봐봐. 이 직선이라는 거는 쌤이 나중에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을 이렇게 그은 것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곡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기울기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 우리가 기울기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자, 우리 중학교 때 아마 직선의 기울기라는 단원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 봐봐. 곡선의 기울기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쓰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치? 우린 지금 봐봐.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곡선의 두 점을 잡고 델타 x분의 델타 y를 계산했는데 이게 A, B를 지나는 두 직선의 기울기는 맞아. 그러나 그거는 직선 얘기지. 곡선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기울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쌤이.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델타 x분의 델타 y에 대한 새로운 명칭이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 뭐라고? 평균 변화율. 글자가 5글자로 늘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곡선에서도 자, 정리하면 곡선에서도 곡선이 두 점을 잡아서 그 점 A가 B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X가 얼마만치 변했는가? 델타 X. Y가 얼마만치 변했는가? 델타 Y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를 계산하면 그것이 갖는 실제 의미는 뭐야? A,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다. 그러나 이 직선은 사실 곡선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울기다라는 표현을 쓰기가 애매하다는 거야. 그거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지 곡선에 대한 얘기 아니까. 자, 중요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명칭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다? 바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 평균 변화율. 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 건데 이제 자,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얘가 이름이 y는 fx라고 합시다. 그리고 점 A의 x좌표가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라고 할게요. 요 점 B의 x좌표를. 그럼 우리 자 여기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만약에 구한다 라고 했을 때 평균 변화율이 뭐예요? 델타 x분의 델타 y죠. 그럼 델타 x라는 것은 x가 얼마만치 변했는가? 요게 지금 델타 x잖아요. 그쵸? 근데 델타 x라는 것은 사실 B에서 A를 뺀 값으로 구할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B-A 분의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값이 지금 델타 y인데 그죠? 이 y가 얼마만치 변했는가? 이게 델타 y인데 델타 y라는 값은 자 이 점 B에서의 y값에서 점 A의 y값을 빼면은 델타 y를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점 B에서의 y값은 자 x에다가 b를 대입했을 때 y값이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 fb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점 x가 a일 때 y값이니까 얘는 그지? x에다 a를 대입해서 그때 y값 fa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델타 y는 뭐가 됩니까? fb에서 fa를 뺀 것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델타 x분의 델타 y를 우리가 계산한 거니까 이게 구간 AB에서의 함수 fx에 뭐가 되는 겁니까? 평균 변화율이다.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 뭐예요?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델타 x분의 델타 y를 계산을 해서 구해본 거잖아. 직접. 그치?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 뭐 중요하겠지 않은 건 없겠지만, 자, 평균 변화율을 계산할 때는 항상 앞에 구간이 따라 붙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함수 대충 툭 던져주고 평균 변화율 구해 이러진 않습니다. 무조건 구간이 주어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뭐 A, B. 뭐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면은 2와 5 이런 식으로. 구간이 반드시 주어지고 그리고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반드시. 구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평균 변화율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자, 잘 들으세요.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을 지금 외울 거야. 지금. 따로 외우지 말고 지금 외우세요. 자, 구간 AB에서의 fx의 평균 변화율은 자, 구간이 AB죠. 그러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것 분해. 보이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거 분해. FB 하지 말고 이때 Y값. 이때 Y값이죠. B를 대입했을 때 Y값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때 Y값을 뺀 게 분자에 온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야, 구간. 자, 잘 들으세요. 2, 5에서 fx는 x제곱에 자, 평균 변화율을 계산하시오.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자, 구간이 주어졌죠. 그때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것 분해. 어떻게 하라고? FB 하지 말고 이때 Y값. 이때 Y값이라는 건 5를 X에 대입해서 나온 Y값. 그러니까 5의 제곱이죠? 25. 빼기 이때 Y값. X에 2를 대입했을 때 Y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의 제곱 4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1이 되고 약분하면 7이죠. 그래서 구간 2호에서 fx x제곱의 평균 변화율은 7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평균 변화율을 구할 것이다. 이해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평균 변화율, 이거는 이제 평균 변화율 구하는 방법이고 실제로 이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가 뜻하는 건 뭐였죠? 뜻하는 거는 A, B를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였다. 실제로 뜻하는 건 그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그지? 근데 그것은 직선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곡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기울기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을 하게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표현을 바꿔서 이번에 한번 보겠어요. 평균 변화율을. 자, 우리 지금 뭐 공부하고 있습니까? 네, 평균 변화율 공부하고 있어요. 자, y는 fx. 자, 그 다음에 역시 두 개의 점을 잡습니다. a와 b라는 두 개의 점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x값을 자, 쌤이 스몰 a라고 하고 이때 x값을 자, b라고 잡았었죠. 그죠? 그럼 이때도 자, 만약에 구간 AB에서 뭐 평균 변화율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평균 변화율이 뜻하는 게 뭐죠? 델타 x분의 델타 y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죠. 그쵸? 그럼 델타 x라는 것은 점 A가 점 B까지 이동할 때 x가 얼마만치 변했는가? x가 얼마만치 변했는가? 이게 지금 델타 x잖아. 그치?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 이 길이가 지금 델타 x잖아. 그러면은 이 B라는 좌표를 잘 보세요. A에서 델타 x만큼 오른쪽으로 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a, x값이 a일 때 그때 y값은 어떻게 되겠어? x에다가 a를 대입한 y값이니까 f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때 a 플러스 델타 x일 때 그때 y값은 뭐가 되겠어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x에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한 y값이니까 fa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델타 x인데 그지? 델타 x 구하려고 봤더니 a 플러스 델타 x에서 a를 빼면 그게 델타 x인데 그냥 그대로 델타 x죠. 그쵸? 이해되죠? 그거 분의 델타 y 그게 평균 변화율인데 델타 y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때 y 값에서 이때 y 값을 빼면 그게 델타 y잖아.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델타 x에서 fa를 뺀 게 델타 y가 된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야. 어느 구간에서? a 플러스 델타 x라는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 게, 구조적으로 알아셔야 되는 게, 자, 지금 델타 x 똑같죠? 아니, 똑같을 수밖에 없지. 왜? 우리가 평균 변화율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것분해 할 때, 원래는 이게 a 플러스 델타 x에서 a를 뺀 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랑 원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a가 지워지다 보니까 분모가 델타 x만 남은 것이었으니까. 그치? 이 둘이 같은 구조를 갖게 된다. 자, 요렇게 하면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은 평균 변화율이지만, 그제? 표현하기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아까는 어떻게 생겼어? 아까는 이제 우리가 뭐 b-a분의 이때 y값에서 이때 y값을 뺀 것을 구한다, 뭐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표현하기에 따라서 이제 이것도 평균 변화율이지만 얘도 이렇게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쌤이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용 자체는 이제 한 가지인데, 이게 표현을 바꾸다 보면은 막 혼자 혼돈이 올 수가 있어. 자, 그러니까 처음 할 때부터 잘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잠깐 지우고요. 자, 이왕 한 거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용의 천재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구간 1 플러스 2h에서의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은 뭐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것 분해라고 했어.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지금은 자, 1 플러스 2h에서 1을 빼면 2h인 건 알아. 그치? 그러나 아직 숙달이 안 됐잖아. 그치? 우리 처음 하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그대로 쓰세요. 무슨 말이냐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거 분해.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흔적을 그대로 남겨놓으세요. 분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때 y값. 이때 y값이라는 건 x에다가 1 플러스 2h를 대입했을 때 y값이니까 f1 플러스 2h 빼기 이때 y값. x에 1을 대입했을 때 y값이가 f1.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간 1 플러스 2h에서의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균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된 거고요. 이제 순간 변화율이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순간 변화율. 자, 일단은 출발은 평균 변화율에서 출발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가 방금 전에 같은 그림이에요. 곡선이 있을 때, 그제? 이 함수가 y는 fx다. 그리고 이 점 A의 x좌표가 A고 점 B의 x좌표가 B라고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자, 이것까지 미리 구해 놓을까? 자, x좌표가 A일 때 그때 y값은 FA겠죠. 그죠? x에 A를 대입해서 구한 y값이니까. 그 다음에 x좌표가 B일 때 그때 y값은 뭐가 되겠어요? F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평균 변화율, 즉 델타 x분의 델타 y를 계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델타 x라는 건 x가 얼마만 지표하는가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b-a 분의 델타 y가 이거잖아, 그치? 델타 y가 얼마만 지표했는가? 그거는 이때 b일 때 y 값에서 a일 때 y 값을 빼면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관계 이제 평균 변화율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기억나죠, 그죠? 자, 자연스럽게 외웠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 때 했던 것처럼 말이지 극한을 한번 줘볼 거야. 극한 어떻게 줄 거냐면 B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자, 요런 극한을 한번 쌤이 줘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B가 A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A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치? 나는 가만히 있어. 근데 누가 가까이 오는 거야? B가 A에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B라는 점도 쭉 따라서 어디로 오겠어? A에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이해됩니까? 자, 색깔을 좀 바꿔서 표현한다면, 자, B가 A에 가까워지니까 점 B도 어떻게 된다? 쭉 곡선을 따라서 어떻게? A에 가까워지겠죠. 그쵸? 이해됩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극한에서 봤었지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X가 뭐 3에 가까워진다 라는 것은 3에 정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이지. 그치?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B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뜻이잖아. 이게 극한이니까.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 B가 쭉 가까워지는데 언제까지 가까워지는 거냐면 거의 A랑 겹쳐지기 일보 직전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나중에 돼서는 이 B가 어디에 달라붙겠어, 거의? 요렇게 A 옆에 거의 이렇게 달라붙을 거야. 그지? 이렇게 극한을 주게 되면. 그죠? 그러면 봐라, 너네. 너희들 봐봐. 이게 원래 뭐였죠? 리미트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거 쌤이 칠판이면 그냥 손으로 가릴 텐데. 자, 이게 만약에 극한이 없어. 지우자, 그냥. 그럼 이건 뭐였죠? 평균 변화율이었잖아. 그치? 평균 변화율의 의미가 뭐였어, 얘들아? A,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야. 자, 그림에서 보면은, 자, B 잠깐 지우고. 이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는 건 뭐였어? 이 A랑 요 B를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잖아. 의미하는 거는.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곡선이니까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불렀던 거잖아.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라고? 이 두 점. X가 A인 점과 B인 요 AB, 라지 A, 라지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잖아. 그치? 얘가 의미하는 것. 근데 여기에다가 쌤이 극한을 줬죠? 어떤 극한? B가 A에 가까워지는 극한을 줬어. 그러면 점 B가 어떻게 된다고? A에 한없이 가까워져. 한없이 가까워져. 가까워져. 어디까지? 거의 A에 그 겹쳐지기 직전까지 이렇게 가까워져. 그러면 봐봐라. 이 의미하는 게 뭐였다고 얘가? 직선 AB를 지나는 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잖아. 그치? 근데 지금 B가 어디까지 가까워진 거야? 거의 A에 겹쳐지기 전까지. 여기까지 지금 가까워진 거거든?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맞아? 마치 뭐처럼 보여요? 접선처럼 보이게 되더라라는 거야. 그치? 이해되니? 어디에서의 접선? x 값이 a인 점. x가 a인 점에서의 접선처럼 보이더라라는 거야. b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면. 이해되겠어요? 네. 그때 이 접선, x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이제부터 기호로 f' a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자, f' 하게 되면 뭐라고? x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런 뜻이고 f'a는 이름이 있어. 이름이 있어. 이름이 뭐냐면 얘가 자, 집중하세요. x equal a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자, 순간 변화율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미분계수다. 같은 뜻입니다. f'의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x equal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고 부르고요. f'a가 의미하는 거는 뭐야? 의미하는 거? x가 a인 점, 이 점에서의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x equal 3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뭐를 구하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냐면 x equal 3에서의 순간 변화율 f 프라임 3이라는 뜻이구나. 또는 뭐 x equal 뭐 7에서의 미분계수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x equal 7에서의 미분계수 이거 f 프라임 7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만 가능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어요. 그냥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영어 단어라고 생각해야 돼. 뭐 come from 하면 이런 영어 단어 있잖아. 그치? 뭐 얘기긴 했는데 갑자기 뜻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영어 단어 뜻 외우는 것처럼 이거는 이게 이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줘야 돼. 그냥 F'A가 뜻하는 게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 X equal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x가 a인 점, 즉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한다. 접선의 기울기. 자,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었죠, 그쵸? 원래는 이제 극한이 없으면 평균 변화율이었잖아, 그치? 근데 거기에다 극한을 줬죠? 어떤 극한을 줬냐면 b가 a에 가까워지도록 한 거야, 그치? b가 a에 가까워지도록 한 거야. 즉 분모가 어디에 가까워지도록 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b가 a에 가까워지면 분모는 0에 가까워집니다.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 극한을 주면은 이게 뭐가 된다고요? 원래는 뭐였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였는데 b가 a에 가까워지면서 뭐가 됐어? 접선의 기울기로 바뀐 거죠, 그쵸? 어느 점에서 x 이퀄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렇기 때문에 얘가 결국에 f 프라임 a와 같아진다. 극한을 주게 되면. 근데 f 프라임 a의 이름이 뭐라고? x 이퀄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고 부른다. 자, 그럼 정리하면은 우리가 평균 변화율에다가 극한을 주면은 뭘로 바뀌어요? 순간 변화율로 바뀐다. 어떤 극한을 주면?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극한을 주면은 순간 변화율로 바뀌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 평균 변화율에다 극한을 줘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는 건 접선의 기울기다. x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자, 그러면 자, 싹 지우고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이 미분계수 단어는 내용은 한 가지야. 근데 표현이 너무 다양해서 여러분들이 혼돈을 겪기 딱 쉬운 단어냐.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 잘 들어야 돼. 자, 그래서 잔소리한다, 그지? 미안해.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쌤이 철저하게 개념 위주로 한다고 했잖아. 지금 근데 딱 그게 제일 중요해, 지금은. 헷갈리지 않고. 미분계수가 뭔가, 뭐 순간 변화율이 뭔가, 평균 변화율이 뭔가 이런 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접근 방식은. 자, 점이 두 개가 있어요. 마찬가지. 그때 이 점의 x좌표를 a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를 방금 전에는 봤지만 b로 잡았어요. 그쵸? 맞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 우리가 점 a가 점 b까지 변할 때 x가 얼마만치 변했는가? 그걸 이제 델타 x라고 하잖아. 그치? 그리고 이거를 이제 y가 얼마만치 변했는가? 델타 y라고 하는데 이 점 b라는 점의 좌표를 a에서 델타 x만큼 오른쪽으로 갔다. 그래서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게 y는 fx니까 x가 a일 때 이때 y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fa가 된다는 거 아까 봤죠, 그죠? 그 다음에 x가 a 플러스 델타 x일 때 그때 y 값은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fa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평균 변화율을 구해봅시다. 자, 델타 x분의 델타 y 구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델타 x라는 건 얘에서 얘를 뺀 건데 그러면 그냥 델타 x네,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델타 y는 어떻게 되죠? 델타 y라는 건 이때 y 값에서 이때 y 값 fa를 뺀 게 델타 y니까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가 델타 y.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이 되는 것이다. 평균 변화율. 맞아? 자, 집중하고 있죠? 좋아요. 자, 평균 변화율인데 자, 여기서 쌤이 극한을 줄 거야, 이번에도. 극한을 줄 건데 자, 분모가 지금 델타 x죠. 그러면 자, 델타 x를 0에 가깝게 보낸다. 즉 분모를 0에 가깝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 그랬죠, 아까 전에? 그래, 순간 변화율이 된다고 했어. 여러분들 이 델타 x를 0에 가깝게 보낸다는 거는 결국에 이 간격이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쵸? 이게 지금 델타 x니까 이게 0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이 간격이 0에 가까워진다. 다시 말해서 아까랑 똑같은 거야. 이 점 b가 a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 간격이 줄어든다는 건 점 b가 이렇게 가까워진다 그런 얘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 뭐로 바뀐다? 자,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주면 뭐로 바뀐다? 그래, 순간 변화율로 바뀌잖아. 그치? 어느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x 이퀄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로
바뀐다. 이유는 뭐였죠? 이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는 건 원래 뭐야? 그래,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였죠. 그쵸? 근데 지금 점 B가 A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점 B가 어디까지 가까워져? 너무 지저분하다. 조금 지울게. 점 B가 어디까지 가까워지죠? 거의 A에 겹쳐지기 직전까지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그치? 그래서 결국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그려봤더니 뭐처럼 보이더라? 그래, 접선처럼 보이더라, 결국에. 그래서 이 값이 직선의 기울기에서 극한이 붙는 순간 어디? x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f'a로 바뀌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셔야 될 게, 구조를 보는 거야. 델타 x 똑같죠? 그죠? 그리고 a 보이나요? a는 상수죠, 그쵸? a 보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f'a 이렇게 뒤에 있는 거 f'a로 바뀌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어떤 뜻인지 이렇게 그림 이렇게 보면서 잠깐 뭐 강의 멈춰놔도 좋고 혼자서 이제 보면서 이게 델타 x분의 델타 y 평균 변화율에서 일단 출발을 했고 분모 델타 x 0에 가깝게 보냈더니 뭐가 되더라? x 이퀄 a에서의 순간 변화율로 바뀐다. 자, 왜 그런지 설명했습니다. 점 a가 달라붙어서 접선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접선의 기울기로 바뀐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32분 정도 지났는데 아직 시간이 쌤이 한 계획을 잡기를 한 50분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도함수까지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괜찮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지금 뭐 공부했습니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자, 순간 변화율 같은 뜻으로서 자, 미분계수라는 것이 있어서 미분계수로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뭐였죠? 자, 델타 x분의 델타 y. 즉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치? 근데 그 평균 변화율에서 어떻게 극한값을 붙여주게 되면은 순간 변화율로 바뀐다. 그치? 근데 순간 변화율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순간 변화율이 의미하는 것은 자, 이렇게 두 점 A, B가 있었는데 B가 이렇게 A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점 B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A에 파로 엮어져서 달라붙어서 결국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뭘로 바뀌더라. 결국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더니 마치 접선처럼 보여서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그래 x가 a인 점, 즉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를 가지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f'A 이런 표현을 쓰면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x equal a에서의 아니다, 이름부터 얘기할게. x equal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죠? 또는 미분계수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x가 a인 점, 즉 이 점에서의 뭐? 접선의 기울기. 그걸 우리가 f'A라고 처음에 이제 이걸 만든 사람이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한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단어 외우듯이 조금 암기 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좀 많은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쌤이 수요일 수업 때 좀 처음 시작할 때 좀 한번 또 정리를 싹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급하게 먹지 말고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그럼 이제 자, 도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 f'A가 뭐라고 했죠? 방금 얘기했던 건데 x equal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그리고 의미하는 것은
x가 a인 점, 이 점에서의 뭐 접선의 기울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리고 f'a라는 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리미트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뭔가 싶을 텐데 자 간단히 그림 그려서 그럼 오른쪽에 그려놓을게 쌤이 그러면 아예 자 이 점의 x좌표를 a라고 했고 우리가 이 점의 x좌표를 a 플러스 델타 x라고 했죠? 그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계산하면 이거잖아 그치? 자, 이때 y 값이 fa고 이때 y 값이 fa 플러스 델타 x였잖아 우리 그지? 자자자 정신 바짝 차리고요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걸 계산을 했을 때 델타 x는 이거에서 이걸 뺀 거니까 델타 x고 그 다음에 델타 y는 이거에서 이걸 뺀 거니까 그게 분자에 온 거잖아. 그래서 이게 뭐야 원래? 평균 변화율이잖아. 그치? 근데 거기에다가 극한값을 줬죠? 어떻게? 분모가 0이 되는 극한을 주게 되면은 뭘로 바뀐다 이게?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로 바뀐다.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게 돼요? 원래는 이 a랑 a 플러스 델타 x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였지만 이 점이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접선의 기울기로 바뀐다. 근데 우리가 a에서의 접선으로 보이니까 그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a로 얘를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봐봐. 우리가 이 a 대신에 여러분들 이 a라는 건 상수죠. 상수. 그러니까 어떤 숫자. 상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f'a 대신에 x를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x.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죠. 델타 x, fx 플러스 델타 x 빼기 fx. 그죠? 이런 식으로 a 대신에 x를 대입을 한 거야. 그럼 이 f'x라는 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자 이렇게 y는 fx라는 직선 곡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f'일이 이름은 뭐죠? f'일의 이름? x 이퀄 1에서의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 이게 이름이고 얘 의미는 뭐지? 의미? x가 1인 점. 예를 들어서 여기가 x가 1이다. x가 1인 점. 이 점에서의 뭐? 접선의 기울기. 그게 f'1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f'2가 가진 의미는 뭐죠? f'2. f'2라는 것은 x가 2인 점. 예를 들어서 여기 x값이 2다. 그럼 그 점에서의 뭐? 접선의 기울기. 우린 그것을 f'2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f'a는 무슨 뜻일까? f'a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 그래 x가 a인 점. 그 점에서의 뭐? 접선의 기울기. 그거를 f'a로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봐봐. 이 f'1, f'2, f'a 얘네 셋은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에 지금 상수가 들어있다는 거야. 상수라는 건 어떤 숫자. 그지? 근데 f'x는 그럼 뭘까? f'x. 얘도 접선의 기울기야. 그치? 근데 어떤 점? x값이 x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죠? 근데 얘는 가장 이 f'1, f'2, f'a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x가 상수가 아니라 변수라는 데에 있습니다. 변수. 따라하세요. 변수. 즉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x값이. 우리 여러분들 잠깐 수학 1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학 1에 수열이라는 단어 우리가 열심히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거기서 쌤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을 A1, A2 하다가 n번째 항 AN을 일반항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그쵸? 이 일반항이 가지는 의미는 뭐였어? 예를 들어서 수열의 일반항 AN이 2n 플러스 3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을 알면은 이 수열의 10번째 항을 n에 11 대입해서 구할 수 있고 20번째 항도 20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졌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F'X라는 건 일반항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F'X를 안다면 예를 들어 F'X가 X제곱 플러스 1이다. 그럼 여기 X에다가 1을 대입해봐. 그럼 뭐가 돼? 2. 하면 F'1,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5 해서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5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또는 A에서의 기울기는 A를 대입해서 A제곱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일반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F'X를. 그 F'X를 정의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고 F'A에서 이제 이게 유도가 된 거죠. 그쵸? 이것을 우리가 Fx에서 유도가 된 함수다 라고 해서 얘를 이제 우리가 도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도함수. F'X는 도함수라고 부르고 도함수가 가지는 역할은 뭐라고? 마치 수열해저의 일반항과 같은 역할을 한다. F'X에다가 X에 1을 대입하면 F'1이 나오고 2를 대입하면 F'2가 나오고 A를 대입하면 F'A가 나오는 그런 일반항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거의 끝났는데, 진짜 끝났는데, 자, 잠깐만 봅시다. 자, fx가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f'2를 구하시오. f'2가 뭐죠? x가 2인 점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죠?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구한다면 데타 x 0으로 가까워질 때 데타 x분의 f 2 플러스 데타 x. 자, 지금은 여러분들 이거 잘 안 되지만 쌤이 다음 시간에 이제 구조 설명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그때 되면 그냥 외워서 술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우리 문제 풀이할 땐 자주 쓰는 방법은 아니고요. 자, 만약 F'2를 구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쌤이 앞에서 로피탈 정리 설명할 때 기본적인 미분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 fx를 미분해 봅시다. 그걸 이제 f'x 이렇게 쓰고 이거 우리가 뭐라고 읽는다고요? 도함수다. fx로부터 유도되었다. 그래서 도함수다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럼 f'x는 뭐가 돼?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죠. fx를 미분한 거니까.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x 제곱이죠. 그럼 f'는 어떻게 됩니까? x에 2를 대입해서 2의 제곱 4, 3, 12가 된다. 그래서 x가 2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뭐가 된다? 12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도함수의 역할 어느 정도는 알겠죠? 도함수를 이렇게 직접 f'x를 구하면 뭘 알 수 있어 우리가?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2를 알 수 있고 뭐 3 대입하면 f'3도 알 수 있고 이렇게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다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얘가 마치 그 일반항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를 배우는 거고. 자,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럼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진짜 끝났어. 거의 금방 끝나는데, 잘 보세요.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 뭐지? 델타 x분의 델타 y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지?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 자, 다른 의미로, 다른 이름으로 뭐 미분계수 이런 뜻이 있었죠, 그죠? 마지막에 또 뭐 했습니까? 도함수. 도함수가 무슨 뜻이었죠? 함수로부터 유도가 된 함수다. F'X. F'X를 알면은 우리가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가 있다. 마치 일반항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자, 오늘 공부한 내용, 복습을 하는 방법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딱 세 가지 키워드 써놓고선 밑에다가 내가 아는 거를 쭉 써보세요. 그림으로 그래프를 그려도 좋고,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떠들면서 평균 변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순간 변화이 되더라? 우리가 극한값을 붙였죠, 그죠? 근데 극한값을 붙였을 때 분모가 0이 되도록 극한값을 붙였었죠. 선생님 강의를 참고하면서 이렇게 혼자서 내용을 한번 이렇게 A4 같은 큰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마인드맵 하듯이 좀 펼쳐보면은 복습할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꼭 오늘 공부한 내용들 잘 정돈을 해서 물론 다음 시간에 쌤이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다음 시간 수업할 때 좀 수월하게 좀 이렇게 착착 이게 머리 잘 들어갈 수 있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